요즘 상황이 불가피하게 회의 시간이 조금 당겨진 그런 과정을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달쯤 된 것 같습니다. 벌써 그동안 반도체 클러스터나 통합 후속 조치나 조직 개편 같은 현안들이 많았을 텐데요. 챙기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기다가 폭염, 가뭄, 때때로 집중호우까지 있어서 여기 대응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전남 광주는 거대한 전환의 시작점 혹은 소용돌이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광역 단위가 하나가 되는 통합특별시가 출범했습니다. 896조 원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동부권에도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이어질 것 같고, 또 삼성전자가 37년 만에 새로운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도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모든 일은 잘 아시는 것처럼 상호 연관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전선을 동시에 움직이는 각 단위가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도보다 더 중요한 대원칙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원칙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가 제 방향으로 제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제대로 가고 있는가의 판단 기준은 언제나 시민 주권, 시민 편익입니다. 이 시민 주권은 정책을 만들고 평가하는 과정에 시민이 참여하고 그 성과와 혜택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AI가 만드는 새로운 기회도 시민에게 돌아가고, 지역에서 생산하는 에너지도 지역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들으셨겠지만 지난주에 교육계와 함께 발표한 지역책임 교육 대전환 선언도 같은 맥락입니다. 지역에서 인재를 키우고 지역이 함께 책임지는 교육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모든 과정의 핵심은 지역이 스스로 성장하는 힘을 키우겠다는 것입니다. 정부 정책과 연관 짓는다면 두말할 필요도 없이 지역주도 성장의 힘을 스스로 키우는 것입니다. 근래 발표된 사회연대 경제도 그 흐름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범정부 발전계획이 발표됐고, 지난주에는 사회연대 경제 기본법도 제정됐습니다.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 들어서 사회연대 경제의 제도적 기반이 갖춰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제도를 지역의 변화로, 저희들의 것으로 연결 정착시켜야 합니다. 저희가 먼저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안에서 함께 벌고 일조하여 돌봄이 서로 힘이 되는 풀뿌리 경제를 제대로 키워보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지난주에는 통합특별시의 첫 조직 개편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펼쳐갈 시정의 방향에 어울리는 안이라고 일단 초안을 만들어서 입법 예고하고 의회에 제출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그 시행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각 부서는 새로 제시된 개편안에 해당되는 자신의 이 업무를, 사무를 미리 점검하고 계셔야 합니다. 조직 개편 결과가 이루어지자마자, 나오자마자 바로 구체적인 업무 보고를 시작을 할 거고, 제가 비로소 처음으로 업무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주가 될지 조금 더 빨라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조직 개편안이, 지금 나와 있는 조직 개편안을 토대로 해서 내가, 우리 부서가 어떤 일을 하게 되겠구나 보시고 거기에 맞는 업무 공유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가서
나 이제 이 부서를 맡아서 업무 파악이 잘 안 됐다, 이런 거는 통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미리 이미 제시된 큰 틀의 조직 개편안이 나와 있으니까 그 개편안에 자신의 업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파악하시고 그 준비를 지금부터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되면 저는 아주 꼼꼼하게 그리고 깊이 있게 여러분과 함께 업무를 공유하고 그것이 우리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 미래에 부합하는 방향인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부서에 이제 부서가 생겼다, 그래서 잘 파악이 안 됐다, 이런 얘기 안 통합니다.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예,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루어지기 전에도 급한 사안이 있으면 바로 검토하는 회의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직 개편과 동시에 방향이 정립이 되고, 그래서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이 온전하게 준비가 돼서 그것이 내년에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바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 광주 앞에 큰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감당해야 할 책임도 큽니다.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통합특별시의 공직자라는 그런 자긍심을 갖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저희가 가는 길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제가 전국 단위 회의에 가보면 금방 그걸 제 스스로가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경험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아마 통합하다가 4년이 다 갈걸? 하고 걱정 겸 저한테 조언 겸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런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마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니까 다른 곳의 절반 혹은 3분의 1 정도의 기간이면 완성해낼 수 있을 거다. 두고 보시라. 통합이 제대로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녔거든요. 제 얘기가 빈말이 되지 않도록 함께 준비를 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 초기에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당부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저희 내부의 이야기가 정확하게 밖으로 전달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저희 시의 공식적인 입장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그리고 사실이 아닌 얘기들이 마치 공식적인 입장인 것처럼 사실인 것처럼 외부에 전달되는 것은 누구한테도 그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들입니다. 특별시 관계자라는 이름으로 나가는데 그것이 누구인지도 알 수 없고 그 내용이 정확하지 않아도 아무도 책임질 수 없다면 이것은 조직 내부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시민들은 이 경우에 가장 힘들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의 메시지가 정확하게 나가는 건 상관없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나가든, 물론 그것도 가능하면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나가는 게 제일 좋겠죠. 그렇지만 책임질 수 없는 이야기를 그냥 자신의 생각을 매체나 그쪽 종사자들의 생각에 맞춰서 해석해 주는 일은 몹시 위험합니다. 그래서 엉뚱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다 아실 테니까 제가 굳이 사례를 들지 않겠습니다. 이런 공개적인 회의에서.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일은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조직은 물론 시민들, 그리고 그거를 전파하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은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러신 적이 있으세요? 저기 누구세요? 그런 일이 있어서 웃으신 거예요?
아니, 저 선 팀장님 옆에 오른쪽에 앉아 계시는 남자분 누구세요? 예? 광주 감사위원회에 근무하는 직원이에요? 오늘은 뭐 배석하는 겁니까? 아, 감사 담당관이시래요. 그럼 왜 웃으신 거예요? 뭐, 아니, 회의하고 있는데 뭐 아닙니다. 어디 있어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우셨을 거 아니에요. 공감한다? 아니면 내가 그런 적이 있다? 아니면 괜찮아요? 말씀해 보세요. 공감한다는 건가요? 조직이 그러면 안 된다는 그런 공감이었어요? 무슨 사례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웃으신 건가? 아니, 괜찮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자, 제가 그런 부탁 말씀을 좀 드립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이 일은. 왜냐하면 우리 지역사회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요. 제가 와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시장 업무를 시작한 이후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우리 메시지가 왜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지? 이게 우리 내부 문제인가? 아니면 커뮤니케이션 채널의 문제인가? 내가 문제인가? 좀 요즘 답답한 게 있을 겁니다. 통합특별시장이 처음 시작했으니까 뭔가 시원시원하게 문제를 풀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죠. 그런데 저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굉장히 우리가 지금 빠른 속도로 통합 과정을 지나고 있다. 아니, 어떻게 지역사회에 그냥 지난 십수년간 혹은 수년간 이 진행되어 왔던 그 과제들이, 모순들이 통합이 됐다고 하루아침에 풀립니까? 더 복잡해졌죠? 대개 사안이. 그래서 지금 저는 좀 차분하게 오히려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은 속도감 있게 하되 어떤 일이 풀리지 않는 것을 조바심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우리 통합특별시가 물려받은 문제는 우리의 문제이지만 이 문제를 지금까지 잉태해온 과정, 그리고 그걸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던 과정,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 시간보다 훨씬 긴 시간 동안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것이 단칼에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었다면 진즉 해결이 됐겠죠. 그리고 처음에 제가 이 간부회에서 말씀드렸지만 조심 또 조심입니다. 우리가 한 번 가면 되돌릴 수도 없고 다른 지역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가지 않는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이 새로운 길에는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때로 저에게 어떤 분들은 추진력을 주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추진력이나 전투력이 없어서 이렇게 차분하게 조심스럽게 가고 있는 거 아닙니다. 속도를 내지만 그 속도에 추진력이라는 게 방향을 엉뚱하게 잡고 가기 시작하면 시정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중하게 가고 있는 것을 밖에서야 조금 더 시원하게 쾌도남마 이렇게 탁 정리가 되면 좋겠지만 그럴 사안이 아닙니다. 다들. 지하철 문제가 그렇고 공공항 이전 문제가 그렇고 국립의대 문제가 그렇고 그렇지만 아마 저희들이 애를 쓰면 머지않아서 이런 것들이 풀리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시민들이 그걸 받아들이는 과정은 시민들의 평가를 통해서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적정한 우리 책임을 지게 될 거고 또 좋은 평가든 그렇지 않든 저희들에게 판단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차분하게, 그러나 속으로는 이 속도감 있게 일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급하게 서둘러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를 저는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시장님 주제로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2달 가까이 지금 시를 이렇게 특별시 업무를 시작을 해서 하고 있는데 보니까 선대할 것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또 현안은 많이 이렇게 우리 앞에 바로바로 와 있어서 우선
있는 현안을 처리하느라고 조금 원리적인 부분, 원칙적인 부분들을 별로 못 챙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정 전반이 어떻게 하면 공정하게, 그러니까 우리 일하는 우리도 공정하게 느껴지고 그걸 받아들이는 시민들도 공정하게 느껴지고 이걸 평가하는 전문가나 언론에서 봐서도 공정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러니까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할까 하는 주제로 오늘 회의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처음에 취임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시정의 기본적인 두 가지 가치, 그러면 저는 공정성과 투명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것은 그렇게 가는구나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뭐 밀실에서 행정, 뒷거래 이런 것이 있어서는 어떤 영역이든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개인적 이해 때문에 공적 업무를 그르치는 것은 공직자가 가장 경계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반부패 정책협의회에서 그러셨잖아요. 부패 청산에는 여야나 내 편이 있을 수 없으며 예외 없이 공정하고 엄정하게 정리해 나가야 한다라는 그런 의지를 천명을 하셨는데요. 오늘은 이 간부회의 시간을 통해서 시정 주요 분야의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공정의 가치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렇게 논의를 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공직사회 부패 취약 분야가 어떤 분야이고 여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광주감사담당관, 지금은 그렇게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조직 개편이 안 돼서 광주감사담당관께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강종철 자치행정본부장님, 전남이죠. 여기 본부장님께서는 공정계약 관리 강화 방안, 이 두 가지를 놓고 먼저 발제하신 다음에 여러분과 함께 토론을 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임태영 광주 감사 담당관님부터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위원회 강주감사 담당관 임태영입니다. 공직사회 부패 취약 분야 실태 및 대응 방안에 대해 공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1일 대통령 주재 반부패 정책협의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께서는 우리나라의 경제적 위상에 비해 국가 청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직사회 신뢰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과거의 관행으로 묵인해온 부패와 비리를 바로잡고 국민이 체감할 때까지 흔들림 없이 반부패 정책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전남 강주 통합특별시는 출범과 함께 반부패에 대한 뜻을 모으고 다시 한번 청렴을 다짐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부패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면 예전에는 부패라고 하면 금품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하는 것처럼 법을 어긴 경우에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특혜나 불공정, 소국 행정처럼 시민의 권익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까지 부패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민이 공직자에게 요구하는 청렴과 공정성의 기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권위적인 조직 문화나 영구주의, 정관애우 등 관행적인 부패 요인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관행적 부패는 개인의 일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권익을 침해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는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이 아닌 시민이 주체가 되는 새로운 방식의 부패 방지 시스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청렴도 현황을 보면 최근 4년간 강주와 전남 모두 종합청렴도 등급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기관 모두 최고 등급에는 못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년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지만 부패 경험했다는 감점이 발생했고 내부에서는 특혜 제공과 갑질 등에 대한 인식도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평가 결과와 최근 부패 동향을 바탕으로 우리 시의 4가지 부패 취약 분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 부패 취약 분야 실태입니다. 먼저 공공계약 분야입니다. 계약은 법과 절차가 비교적 잘 갖춰져 있지만
이면에는 공개 경제 입찰을 피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유도하여 특정 업체에 유리한 규격이나 평가 기준을 적용하는 등의 특혜를 주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예전에는 지인이나 학연 지연을 통해 계약 체결을 유리하게 작업하는 것이 능력이라 여긴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표적인 불공정 형태로 공공계약 분야에서 반드시 개선돼야 될 과제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을 쪼개 수의계약을 하고 특정 업체에 계약을 몰아주는 등 불공정한 계약 형태가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약 이후에도 하자가 있는 물품이나 공사를 합격 처리하는 등의 계약 이행과 검수 단계의 관리가 취약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 모든 부패가 계약 조건 설정이나 업체 선정 과정에서 교모하게 사적인 이해관계가 개입되고 있음에도 특혜나 불공정 요소까지 사후에 밝혀내는 데 한계가 있는데 기인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최근 조달청도 공공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자체 조달 입찰 과정에서 불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이를 바로잡도록 요구할 수 있는 시정 요구권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보조금 분야입니다. 2026년 일반 회계 중에 보조금이 강주는 약 6조 원으로 58%, 전남은 약 2조 4천억 원으로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큰 예산 규모에도 불구하고 관리는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있어 허위 과다 청구나 먹적의 사용, 미정상뿐만 아니라 인건비 허위 중복 지급, 수익금 미반납 등의 다양한 방식의 부정수급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행안부가 2023년과 2024년 미정산 지방보조 사업을 일제 점검한 결과 8,667개 사업 가운데 605건 147억 원의 부정수급이 적발됐습니다.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 데에는 보조금을 받는 수급자는 이른바 눈먼 돈으로 생각하고 보조금을 교부하는 입장에서는 사업수가 많고 다양하여 서류 위주로 관리를 실제 사업 수행이나 부정사용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관행적 비위입니다. 시간의 근무 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하거나 공금을 유용하고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하는 문제는 사실 새로운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정도는 괜찮다, 예전부터 이렇게 해왔다는 인식 정도로 잘못된 업무 방식이 관행처럼 반복되고 있는 점이 더 큰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 스스로 개선할 의지가 있다면 가장 빨리 고쳐나갈 수 있는데도 스스로 포기함으로써 공직자가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합니다. 최근 행안부에서는 공금 유용과 횡령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전국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공금관리 전수점검에 착수했습니다. 마지막은 갑질과 부당행위입니다. 갑질이라고 하면 보통 폭언이나 명백한 부당 지시만을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사적인 요구나 회식, 음주 강요, 업무 떠넘기기 등 일상적인 업무 관계에서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갑질이 반복되는 데에는 위계적인 조직 문화와 관리자 중심의 업무 방식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세대나 직급에 따라 갑질을 받아들이는 기준과 소통 방식에 달라 갈등이나 부적절한 언행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최근 행안부에서도 갑질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조직 문화 개선에 저연차 공무원의 참여를 확대하고 세대 간 소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 문화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대응 방향입니다. 지금까지 4가지 취약 분야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사후 감사만으로 해결하는 방식은 이미 한계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요즘에 자주 발생하는 특혜나 재량권 남용, 관행적인 부당행위는 업무가 처리되는 과정에서부터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스스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선 정책과 사업의 의사결정 단계부터 집행까지 전 과정의 시민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대, 시민이 행정에 대한 감시자로서 부패 예방조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각 부서에서는 시민의 의견과 감사 결과, 신고 제보, 청렴도 평가 결과 등을 종합해서 업무 단계별 부패 취약 요인을 도출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과제로 발굴해 실제 업무 개선으로 연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에는 개선 과제의 이행 상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의 의견을 다시 반영해서 부족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결국 의사결정 단계부터 시민이 참여하고
다양한 경로에서 확인된 치약 요인은 부서별 개선 과제로 연결하고 그 성과를 다시 점검하고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과정에서도 제대로 개선되지 않거나 내부 통제로 관리되지 않는 부분은 감사위원회가 점검하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도 앞으로 시민들이 어떤 감사가 필요한지를 직접 제시하는 기반을 만들고 감사 과정에서도 되도록 많은 시민 전문가가 감사에 참여하는 등 감사 전반에 걸쳐 시민과 함께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네요. 몇 가지 우선 좀 제가 좀 지금 4대 부패 취약 분야라고 그러셨는데 네네. 이 중에서도 어디가 순서를 정하면 어디가 제일 좀 먼저 좀 점검이 돼야 하는 영역인 것 같습니까? 저는 이제 4대 분야 모두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제일 먼저 저희 내부부터 다져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부부터면 관행적 비리라든가 아니면 갑질 문화라든가 이런 문화들을 예, 먼저 예, 스스로 개선하고 나서 그 이후에 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쳐 나간다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근데 생각합니다. 대응 방향은 보니까 이거를 내부부터가 아니라 시민 참여부터 제시를 하셨는데 네네. 이게 지금 그 대통령 주재로 했을 때 4대 거기서도 4대가 나왔는데 공공계약과 그 두 번째 보조금에 대한 문제가 먼저 언급이 돼서 저희도 거기에 받쳐서 일단 하고 두 가지 부분은 이제 저희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 뒤로 두 부분을 나눴습니다. 아 예. 제가 볼 때는 시민 참여 의사 결정 요 대목이 먼저가 아니고 네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내부에서 먼저 점검이 돼야 할 것 같거든요. 네네. 참여하시는 분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안전민생 부시장입니다. 뭐 보고를 다 했습니다만은 이제 작년에 어쨌든 구 광주, 구 전남 등급들이 좀 나왔는데 이제 그 등급이 낮으면 이제 물론 이제 뭐 이게 보면 이제 2등급, 4등급인데 낮은 이유를 분석을 이제 하시겠죠. 그래서 낮은 이유가 왜 낮았는지를 보고 그걸 이제 해소하는 게 이제 중요한데 이제 요즘은 우리 감사 담당관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뭐 이렇게 확실하게 누구나 봐도 뭐 문제가 있는 거는 이제 안 해요. 근데 이제 관행적으로 뭐 좀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은 산하기관 혹은 뭐 산하기관 공사공단이죠. 이런데 이제 그 비리가 적발되면 이제 확 떨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설문을 합니다. 설문을 할 때 이제 뭐 이제 답변을 이제 하는 거죠. 이제 공무원들 상대로 이제 무작위로 또 정책 고객 상대로 설문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기 추측으로 답변을 하고 뭐 이러면은 또 낮아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좀 분석을 하셔서 없는데 우리가 그 낮아질 일은 없어야 하고 첫 번째 있으면 반드시 근절해야 하고 이런 두 가지 방향으로 해서 9월부터 우리가 뭐 정책 협의회 운영한다고 그러셨는데 이건 민간인도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진짜 잘한 만약 1등급이 있으면 1등급 하는 그 지자체는 어떻게 했는지 이런 같이 공유해서 전 직원들이 여기에 중요성을 인식하고 말 그대로 통합 투표시가 됐는데 당연히 등급이 더 올려야죠. 그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또 그 무한청사의 강경문 실장님 듣고 계신가요? 예, 듣고 있습니다. 예. 그 소통 쪽을 주로 맡으셨으니까 예, 25년도 그러니까 작년도에 전남이 24년도보다 1등급이 떨어져서 4등급을 받았어요. 4등급이면 거의 그냥 최하잖아요. 예, 좀 낮은 편에 예, 속합니다. 낮은 편이죠.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저희 조직 내에서는 모든 걸 이제 청렴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이제 구 전남 같은 경우는 사실 내부이긴 한데 사무 관리비
때 그 사건이 좀 있었습니다. 아하, 그래서 무슨 그 관리비 부분에 사건이요? 이제 사무관리비.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직 간의 어떤 이제 그 융합에 대한 부분에 다시 관점 재정립했었고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저희가 잘 처리할까 그 과정을 한 1년 정도 거치면서 이제 많이 저희 업무적으로도 청렴해졌고 그리고 직장의 이제 상하 그리고 동료 간에도 이제 그런 부분에 엄격한 부분이 이제 정립이 됐었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부분이 다 이제 인정됐었고 이제 치유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구 전남도 원활하게 지금 소통이 되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감사 담당관님, 저 진단을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광주 쪽이어서 전남까지 잘 판단이 안 되실 수도 있지만. 네. 그 청렴도 평가를 보면 아주 사소한 요인을 가지고 등급이 많이 움직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마 말씀하신 대로 그 감사 결과에 대해서 아마 많은 감점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문제 이제 이런 문제는 좀 정립이 된 겁니까? 지금 핵심은 뭐냐면 이 내부에서부터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우리 내부에서부터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 문제에 접근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이렇게 좀 보시면 되지. 예. 전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좀 불미스러운 간행적인 비의 유형 중에 하나인 사무관리비 비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걸 계기로 이제 조직 내부에서도 이제 통제 장치도 2중 3중으로 마련을 하고 그다음에 대외적으로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거기 행정을 조금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 나갈 건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내적으로는 간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계약이라든가 그 사무관리비 집행에 있어서 조금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도 2천만 원 이내까지는 수의 계약을 할 수 있지만은 실제로 실가소에서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는 굉장히 줄였습니다. 300이나 500으로. 그래서 이제 거기를 넘어가는 거기 수의 계약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한 번 더 볼 수 있도록 해서 그런 간행적인 비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제 대외적으로도 혹시 이제 이런 행정의 계약이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시민들이라든가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조금 더 한 번 더 봄으로 인해 가지고 행정이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진짜 통합특별시니까 통합특별시가 3대 특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시민특별시, 그다음에 우리 반도체 특별시, 나아가서 청렴특별시가 돼가지고 그야말로 청렴한 지방행정의 선도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어떤 분야의 이 관행적 비위라고 그러셨는데 두 가지가 지금 집중적으로 좀 다뤄져야 된다 그러셨잖아요. 관행적 비위하고 공직사의 갑질을. 네네. 이 내부에서 이 관행적 비위가 좀 주로 발생하는 부문이 어떤 부분입니까? 시장에 어느 쪽에서 주로 이런 게 많이 나옵니까? 저희가 이제 작년에는 약간 시간의 부당 수령 부분이라든가 그거는 뭐 특정 부문이 아니고 모든 영역에서 그렇습니까? 시간의 수당을 네. 부풀리는 거. 예, 그런 부분들이 조금 관행적으로 되고 있어서 적발을 좀 그때는 많이 했었고. 어느 부서에서 어느 국에서 발생한 일입니까? 전남의 경우. 아니 이건 광주의 광주에서? 작년에 네네네. 광주는 어느 국에서 그게 발생했어요? 그 하대 국은 아니었고요. 여러 전체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전체가? 예, 예를 이제 들면 이런 거기 겁니다. 중에 예를 들면 주말에 출근을 했는데 이제 출근을 하면 이제 컴퓨터에 들어가서 자기가 출근했다는 걸 찍고 퇴근하면 다시 내가 퇴근했다 찍는데 중간에 어디 갔다 온 거예요. 중간에 갔다 온 게 이제 그 CCTV나 이런 게 걸렸는데 그럼 그걸 제외를 해야거든요. 그 시간만큼 제외를 안 한 거예요. 그게 적발인 거예요. 부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고의로 한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았고 시간을 찍기 위해서 출근을 하거나 이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대부분이 그 제외를 시켜야 되는 시간들을 제외시키지 않아서 적발된 사례가 많았습니다. 두 가지를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나와서 일을 하면, 시간 외에 일을 하면 그 중간에 다른 일을 보러 가는 거는 그건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아예 그냥 그걸 체크만 하면 된다. 이거 되게 아주 간단한 문제인 것 같은데 오히려 그렇게 일을 하게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좀 이 우리 조직 운영 방식에 대해서 고민을 좀 미리 하는 게 어떤가 싶고, 또 하나는 우리 내부에 좀 그렇잖아요. 그런 문제로 우리가 걸려서 무슨 이게 청년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게 조직적으로 좀 그렇잖아요. 좀 되게 좀 어디다 내놓기도 좀 부끄러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그런 정도까지는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우리 내면의 그런 인식 체계에 대한 서로 간의 합의, 또 하나는 가능하면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와서 일을 하면 어떤 일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 이런 게 좀 정리가 될 건데 그걸 하는 거지, 중간에 이제 그러니까 오해가 되겠잖아요. 진짜 일을 하러 나온 건지 이거 시간회를 찍으러 나온 건지 이게 이제 헷갈리게 되겠잖아요. 그렇지 않도록 구조적으로 좀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행적인 비위, 저는 관행적인 비위가 우리 내부의 문제라면 대시민 관련해서는 갑질이나 부당행위, 이게 문제일 것 같아요. 이것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냐면 잘 아시겠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집행 권한이 내 기준으로 작동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놓치면 나옵니다. 이건 시민 기준으로 작동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시민의 것이다. 시민으로부터 비롯한 것이다. 이 생각을 놓치는 순간 그냥 내가 조금 편리하게 내 입장에서 그냥 자신도 모르게 갑질하게 되는, 이게 두 종류가 있잖아요. 크게 보면 하나는 내부에서, 조직 내부에서 그런 일이 있고, 제가 근래 한 2건 신고를 받았어요. 제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살펴보라고 했는데, 또 하나는 시민들한테, 내부도 문제지만 시민들한테 문제는 정말 이건 심각한 거거든요. 어떤 시민들은 그것 때문에 그냥 상처를 받거나 일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제가 공직에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사실 공무원들은 자기 의지로 자기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시민들의 의지에 어울리도록 시민들에게 대해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사적 이해가 얽히기 시작하면, 그게 작은 행태든 큰 이해관계가 있는 문제이든 얽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망가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자꾸 공인의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공인의식을 내면에서 좀 다지고, 특히 시민들을 대할 때는 더더욱 이걸 좀 추스리고 이런 게 좀 필요할 텐데요. 혹시 근래에 이런 갑질이나 부당행위로 내부에서 좀 이슈가 되거나 문제가 된 경우가 있습니까? 어느 부서에서나? 아무도 없습니까? 소방이죠, 소방. 회식. 뭐 이거 하고 우리 지역사회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전국적으로 이슈가 된 게 이제 소방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런 게 이제 발생을 한 거예요. 우리 실국장님도 또 실국장뿐만 아니라 산하기관 그런 이제 본인은 갑질을 생각하는데 갑질인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할
이제 뭐 관행으로 해온 거죠. 옛날에 했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살펴서 우리 직원들이 일하시는데 스트레스 너무 안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는 잘 추스려가고 있죠? 말씀 주신 대로 광주에 있는 폐쇄적인 문화가 있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폐쇄적인 문화요? 예, 그러니까 이제 너무 좁은 공간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뭐 다른 시도도 일부 있긴 하지만 이제 과거에 다 없어졌는데 여기가 좀 존속했다는 게 확인이 된 거는 사실이고요. 관련해서 저희 조직 개편 안에 그 감사 담당관실을 추가로 해서 이제 통합본부에서 운영해서 예, 그런 부분들을 다 조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좀 지켜봐 주시면. 근래 저에게 제보된 두 가지는 모두 사업소나 그 우리 투자기관, 출연기관, 출자 출연기관 이쪽에서 발생했는데 내부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건 저는 정말 이해가 좀 안 돼요. 같은 직원들끼리인데 그 신용보증재단하고 도시철도 종합건설본부 이쪽에 그런 행위를 좀 점검을 제대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제보가 들어와서 제가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려놨는데 그런 일이 확대되거나 문제로 커지지 않도록 사전에 관리를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공직사회 부패 취약 분야 대응 방안에 대해서? 회의가 안 되네요. 회의가 안 돼, 토론이 안 돼요. 그럼 저희 앞으로 계속 네, 예, 자청년 본부장님 강철입니다. 아까 그 내부 그 관련 그 관행 중에 각 구 전남도청이나 강주시청이나 뭐 그런 거 있습니다. 아까 시간의 수당 문제 이렇게 나온 거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또 적발이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내부에서 계속 자정이 가려고 하는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이제 구 전남도청 같은 경우도 그 혹시 적발이 되면은 5배 그에 관련된 그런 부과금을 매기기도 하고 또 그 횟수에 따라서 이렇게 징계로 이렇게 막 때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강주시청도 그런 경우가 있었을 겁니다만은 근데 이게 점차 이게 관행이었던 것이 인식이 변화가 좀 돼가면서 이런 행위가 좀 줄어들고 있는 것도 좀 고무적이라 좀 생각되기도 합니다. 네, 정책기획관입니다. 이 평가에 대해서 좀 구조적으로 좀 들어가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제 내부 고객과 외부 고객으로 크게 나뉘고 내부 고객은 말 그대로 소속 직원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고 외부 고객은 예를 들면 공사 물품 용역 납품했던 관계자들에게 물어봐 가지고 부패에 대한 경험이 있는지를 따져보는데요. 그 도내에 특별시 내에 청렴도 평가를 1등급을 받은 데가 보성, 그다음에 해남이 있습니다. 근데 그 두 군데의 공통점은 소속 공직자들이 소속 의식이 굉장히 강하다. 그다음에 자긍심이 좀 높더라. 그다음에 성취 의식이 좀 높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합특별시도 좀 그런 부분에 좀 관점을 두고 가야 되지 않겠냐 생각됩니다. 그 소속 의식 성취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우리 직원들이 이제 옛 전남과 광주가 조직 문화가 좀 현재까지는 좀 이질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루 빨리 정서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서 통합을 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혹시? 좀 고민하겠습니다. 혹시 이 대목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우리 조직 관리, 조직 운영에서 그 옛 전남과 옛 광주의 다른 조직 문화 속에서 지내다가 지금 이렇게 통합이 되는데 이번에 조직 개편 해보니까 당장 그게 안 되겠어서 가능하면 기존의 틀을 흐트리지 않으려고 애를 썼거든요.
언젠가는 이걸 이제 확 좀 이게 뒤집어야 될 때가 올 텐데, 그러니까 기능 중심으로 과제 중심으로 완전히 바꿔야 될 때가 올 텐데, 지금은 어쨌든 양쪽의 기존의 이 틀을 좀 깨트리지 않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혹시 이 공직 사회가 좀 정서적으로 진짜 통합이 좀 될 수 있는 좋은 방법 갖고 계신 분 계신가요? 의견. 실무 부서에서 한번 얘기해 보죠. 통합 추진단? 통합진단보다도요 일부 실국에서 한번 어떤 느낌인지 지금. 그러니까 말씀을 잘 안 하시잖아 지금. 우리 복지국에서 누구 나와 있나요? 예, 복지본부장 정광성입니다. 예. 예, 저희는 이제 복지 우선 저희 분야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3월달 이제 통합을 전제하에 지속적으로 우리 박주환 국장이 있지만 계속 협의해 왔습니다. 아, 그래서- 양쪽이. 예, 예. 제가 그래서 사실 취임하자마자 그렇게 좀 해주시라 그랬는데 서로 만나서 업무를 공유하는. 네, 시장님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목포에 와서도 식사 같이 하면서 협의했고 저희가 광주 와서도 협의했고 어제도 이제 회의를 거쳤습니다만은 저희들은 이제 또 이런 만남이 자주 이루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통해서 이제 통합이 됐으니까 전체적인 그 체육대회라든지 또 실국별로 워크샵 또 시장님을 중심으로 한 간부들의 워크샵 이런 거 소통 기회가 좀 있어지면 점차적으로 좀 개선되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자,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기로 하고요. 죄송한데 제가 거기까지는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합시다 안 할 겁니다. 각자 각 파트에서 자기 영역에서 스스로 좀 해주십시오. 그 얘기는 제가 그 지난번 회의 때부터 쭉 말씀을 드렸으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러니까 제 입 기다리지 마시고 각자 각 분야에서 그렇게 좀 복지국처럼 그렇게 좀 해가시면 좋겠네요. 자, 결국은 여기 지금 4가지 취약 분야가 있습니다만은 공공계약 비리는 조금 이따 다시 할 거고요. 보조금 부정수급 재정누수 이것도 뭐 이 시민들과 관련된 것인데 어쨌든 그 2가지 관행적 비위하고 그 갑질 부당행위 이 부분은 내부로부터 비롯되는 게 큽니다. 그 얘기는 그래서 이제 통합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 얘기는 내부 조직이 얼마나 이 조직의 당초 목표에 충실한가, 즉 한눈 팔지 않아도 되는 조직인가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구조적으로 이를테면 어떤 부서는 실제로 예를 들면 복지 예전에 뭐 일선 시군구 같으면 복지 쪽이 제일 그러는데 여기는 좀 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업무량이 많아서 시간회를 할 수밖에 없는 쪽이 있으면 거기는 아예 그냥 이 정도까지는 기본으로 제시를 하고, 이런 데는 좀 덜한데 이거는 비상한 상황이 되면 그거는 그냥 기본으로 부여하고, 이렇게 해서 그 별로 크지 않은 그거를 취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조직의 윤리에 좀 어긋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걸 구조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제도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우리가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작은 유혹인데 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서 이걸 제도화해서 좀 편하게 그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갑질하고 부당행위는 제가 여기서 뭐 공개적으로 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그거는 정말 내가 공직자라고 하는, 공인이라고 하는, 그래서 나는 내 판단 기준이 시민의 편익에 있다, 시민이 내 행위의 기준이다, 이걸 정확하게 하고 나면 내부에서든 외부에서든 이런 갑질 부당행위 이런 거 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니까 갑질하죠. 자의적으로 뭘 판단하려고 하니까 부당행위가 나오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조금 더 볼 생각입니다. 조직 개편이 끝나고 올해 이렇게 진행하는 걸 보면서 이 부분을 새해부터 좀 다시 좀 뭐 기강이라는 표현까지 쓰지 않겠습니다. 이 공정한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애를 쓸 텐데요. 일단 1차 점검은 오늘 이렇게 했으니까 한번 제도적으로 구조적으로 접근해야 될 부분, 우리 안에 윤리적으로 접근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을 좀 나눠서 정서적인 통합이 돼야 그런 것도 좀 잘 될 것 같으니까 그 통합까지 같이 고민하면서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의견들을 주셨는데요. 이어서 강종철 자치행정본부장께서 연관돼 있습니다. 공정계약 관리 강화 방안을 핵심 중심으로 해서 이거 하도 오랫동안 해오던 주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간결하게 간략하게 보고 해주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의계획 관리 사각지대를 보완한 우리 통합시의 공정계약 관리 방안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1인 수의계획에 대한 특정 업체 계약 편중에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동일업체의 수의계약 횟수 금액을 제한하는 계약 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우리 시의 공정계획 운영 현황과 앞으로의 관리 방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우리 시의 전체 계약 건수는 작년도 기준으로 보면 약 3,000여 건이고 이 중에 수의 계약은 약 980여 건으로 전체의 한 30%를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그 동일 업체와 7번을 이렇게 초과해서 계약한 사례는 약 8건 정도로 주로 인쇄물이나 소규모 영역 등에서 이렇게 반복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의 그 계약 운영 현황을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첫 번째는 우리 수의계획 체결 전에 3단계에 걸쳐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업 발주 계획을 사전에 공개하고 모든 업체들이 공평하게 사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계약 부서에서 선정된 업체의 자격이나 수의 계약 횟수 등을 계약 전에 확인 검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부서에서 부서장 결재를 득한 수의 계약 요청 사유서를 받고 또 계약 적정서 최종 확인 후에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계약 체결 전에 업체와의 이해관계 또 누적 계약 횟수 등 주요 검증 항목을 더 구체화해서 이중 검증 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선출직 등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를 사전에 조사해서 행정 포털에 공유함으로써 모든 부서의 계약 전에 이해관계 업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 2회 조사하던 것을 연 4회로 늘려서 더욱 촘촘한 그 확인을 하고 시군 9까지 공유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입니다. 특정 업체의 반복적인 수의 계약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전에 강주시청에서는 동일업체 연 10회로 이렇게 제한하는 그런 강화된 기준을 했었습니다만 최근에 정부에서 연 7회 3억 원 한도에 맞춰서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무안이나 동부청사까지도 확대 시행하기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모든 계약 정보를 시 누리집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시, 구, 군 계약 담당자의 워크숍을 통해서 공정계약 운영 모델 우수 사례를 상호 공유하고 또 보완 발전시켜 나가면서 통합시의 전반적인 계약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입니다. 행안부 예규가 한 9월 정도에 이렇게 시행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만 이걸 즉시 우리 통합시의 그 공정계약 운영 기준을 정비해 나가면서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 담당자의 워크숍을 통해서 시구 군의 그런 계약 우수 사례도 함께 공유해 나가 있습니다. 수의 계약이 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면서 혹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그 제도 보완이라든지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S였습니다. 본부장님, 예. 이 반복적 수의 계약이 제일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곳 어느 분야입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한 업체가 8번, 10번 이렇게 계속 하는 데가 어떤 게 그러니까 어느 파트에서 주로 그런 게 많이 나와요? 어느 파트가 아니고 전 거의 공통 부서인데요. 예를 들면 유인물 같은 거, 유인물? 업무 보고를 이렇게 하는 업무 보고 유인물이라든지 소규모로 사야 되는 그런 소규모 물품이라든지 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2천만 원 이하의 소규모 그런 건데
거의 대부분이 시보다는 시군 구에서 이런 사례가 많이 나옵니다. 시군군에서 예. 예. 왜 이제 그러냐면은 광역시나 광역도나 이렇게 이 광역단위는 업체가 그 지역으로 이렇게 한정돼 있기 때문에 너무 크게 범위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시군에는 해당 지역 시군, 시단위, 군단위만 이렇게 제한하는 범위 있다 보니 그 업체가 소규모로 있다 보니까 이렇게 계약하는 그런 거래가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수의 계약을 반복적으로 자주 하는 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꼭 안 좋습니까 그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수의 계획을 하고 있는 그 주된 이유가 각 부서라든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첫 번째가 업무 수행하는 그런 사업의 질이 좀 높습니다. 이 일을 좀 잘하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가는 경우가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좀 더 그 특정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런 기술이 있다 하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건데 꼭 나쁜 건 아닌데 나쁜 거 아닌데 왜 제한하려고 그럽니까? 이게 이제 계속 언론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아까 두 번째 나왔던 선출직에 대한 그런 문제가 계속 언론에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센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옆전에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이걸 많이 있기 때문에 언론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숫자를 제한하고 하는 방법을 제안을 했습니다. 선출직 등 이해관계 업체라는 말은 그 선출직이 추천을 했거나 선출직이 직접 연관돼 있거나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겠죠. 예. 추천한 것이 아니고 그 업체에 지분이 있는. 근데 그런 경우는 이해충돌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근데 수의계약이라 피해 간다. 이제 이게 출범 전에 저희들이 36개 업체를 이렇게 의회에서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업체의 지분을 보면은 30%, 오케이. 30% 이상이면 가능한데 미만이면은 이게 수익이 가능한 그런 체계도 있습니다. 30% 미만일 경우. 그러면 그 제도를 고쳐야겠는데요? 그거는 뭐 법률입니까? 대통령령입니까? 이게 우리 규칙입니까? 뭡니까? 네, 이해충돌 방지법에서는 법에는 50% 미만으로 예. 되어 있고요. 지방계약법에는 30%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 충돌이 좀 있습니다만 50% 30%인데 이게 그 30% 미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러면 어떻게 제도를 바꾸는 게 좋을지 이런 경우에 수의계약의 제한 횟수를 어떻게 설정하는 게 좋을지 그 개선안을 따로 좀 만들어서 보고를 한번 해주시죠. 공유를 저하고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한번 해보기로 하고 혹시 다른 분들 중에 수의계약을 해서 오히려 이게 일의 효율을 높였다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게 특정인에게 집중돼서 A, B, C가 있는데 A한테만 집중되지만 실제로는 B, C한테 맡겨도 동일한 효율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그거는 지금 이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이 수의계약 원칙에 맞을 텐데 골고루 주는 게 맞을 텐데 그런데 B하고 C가 이를테면 A보다 효율이 떨어진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횟수 제한을 그런 경우는 우리 계약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이렇게 예.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런 있습니다. 기구를 좀 예. 지금 현재 기존에 전남, 강주가 각각 20명씩 이렇게 위원회 구성됐는데 지금 통합 시각이 됐기 때문에 통합 시에 맞는 위원회를 좀 구성 중에 있습니다. 구성 중에 있어요. 예. 거기서 좀 걸으면 된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러면 이 수의계약의 범위를 확 좁히거나 기준을 확 낮춰버리면 그래서 자의적 선택을 우리가 할 수 없도록 하는 그걸 좀 줄여버리면 그러면 업무의 효율성이 확 떨어져 버리나요? 한번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되는데 좀 일하는데 약간 좀 더 힘들 수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절차가 복잡해지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자치정책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 지금 현재 전체적인 이제 총 계약 건수에서 수익 1인 수익 계약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30% 되고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 시군구가 금액 규모로는 얼마나 됩니까? 금액적으로 봐도 대략 한 그 정도 되는데요. 아니, 왜 건수로는 그러냐면은 그렇게 많을 것 같은데 예, 금액 근데 왜 규모는 그렇게 안 그러냐면요. 되겠죠. 그게 이제 금액적으로는 3천 건이 한 5천억 정도가 계약이 됐는데요. 900건 정도, 980건 정도가 한 250억 정도 됩니다. 한 5% 정도의 수준. 전체적으로 금액으로는 예, 전체적으로 건수로는 보면은요. 30%고 예. 금액으로는 5% 정도 되고. 예, 두 가지 경우가 있어.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그 인쇄물 같은 아주 소규모 금액이 적은 거라든지 아니면 용역 같은 것은 하는데 이제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여성 뭐 우대기업이랄지 장애인이랄지 그런 경우는 5천만 원까지도 가능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수공법 같은 신기술공법 같은 경우에는 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수익계약이 좀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들이 그 업무를 추진하면서 방금 좀 어떤 시스템을 정비하면은 어느 정도 나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수의계약 문제는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그 안에 부조리가 개입할 수 있는가,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업무의 효율성이 담보되는가, 이 두 가지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업무의 효율성을 담보하면서도 수의계약을 통해서 부조리하지 않다면 이걸 어느 선까지, 어느 범위까지 허용할 거냐, 그 기준에 대한 고민이 통합특별시형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 방식은 뭘까, 이걸 좀 고민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관련해서 더 좀 의논하실거나 의견을 주실 분 있습니까? 저는 이것의 핵심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 내부에 청렴의식, 그리고 이 외부의 눈에 거슬리지 않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투명성을 확보하면 되는 거거든요. 제가 이번에 보니까 뭐 지하철 그 점검을 하는 게 저는 너무나 당연하게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고 왜 공사비가 이렇게 많아지고 있는가. 너무 우리 옛 광주 입장에서 보면 그 부담이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로 지금 이전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점검을 안 하는 게 이상한 건데 이 점검을 하는 것이 이게 그냥 공사 중단 가능성까지 이어져서 시민들을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면 여기에 아무런 뭔가 외부에 이런 게 작동한 게 없나? 이런 생각을 제가 이제 하게 된 건데, 그게 왜 발생했나? 제가 아침에 하는 통합 상황 점검 회의를 공개하라고 했거든요. 내용을 다. 근데 그 공개가 제대로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공개에 보면 제가 어떤 맥락에서 이걸 사실은 좀 신속하게 이 일을 마무리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점검을 하기로 한 거거든요. 저는 사실은 속으로는 이거를 가능하면 빨리 저 불편을 해소해야 하고 공사를 빨리 끝내야 된다, 앞당겨야 된다, 준공을 앞당겨야 된다는 의지를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부분을 어떻게 손대야 이게 공사가 빨리 끝날 수 있겠냐, 개통을 빨리 할 수 있겠냐, 시민 불편을 줄일 수 있겠냐, 이것 때문에 점검을 해보자는 거였는데 이게 무슨 재점검, 재검토, 공사 중단 가능성 이렇게 가버렸어요. 공개를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때 제가 한 얘기를, 통합 상황 점검회에서 한 얘기를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를, 계약의 공정성을 기하려면 우리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면 됩니다. 뭐든 공개하면 됩니다. 사실 공개하는 것만으로도 일의 효율성과 이 공정성이 훌쩍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내가 공개를 해, 떳떳해, 당당해,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없어. 그런데 우리 철학은 이런 거야, 녹아 있어. 이러면 그게 최고잖아요. 이게 밀실로 들어갈 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오늘 이 회의를 공개하는 것도 그런 맥락입니다.
공개를 하는 겁니다. 다. 하여튼 사생활에 관련된 거 말고는 다 공개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취재를 해봐라, 아무리 의회에서 이걸 뒤집어 봐라, 다른 게 없다. 이미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 그리고 그 과정은 공개를 통해서 정확하게 전달되는 것. 제가 지금 앞서 말씀드렸지만 왜 우리 메시지가, 우리 뜻이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을까? 혹은 폭넓게 확산되지 않을까? 이게 제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지금 계속 진단해 보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하자. 가능하면 공개하자. 이걸 통해서 계약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특히 수의계약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그러나 효율성은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뭐 많이 돼서 오늘 이 두 분 발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혹시 뭐 그래도 꼭 하셔야 될 말씀 있나요? 그런 의견 가지신 분 없습니까? 다음에 협조안건입니다. 다음 주에 잘 아시는 것처럼 여수 세계 섬 박람회, 그다음에 광주 비엔날레 두 개가 동시에 열립니다. 그런데 이 두 행사가 첫 번째로 열리는 국제 행사입니다. 여수 세계 섬 박람회 개막 준비 상황부터 박영채 농수산정책관님 공유해 주시고 협조 사항 있으면 말씀 주시죠. 농수산정책관 박영채입니다. 먼저 그 세계섬 박람회 홍보 영상을 시청토록 하겠습니다. 나비반도 여수에서 꿈꾸는 또 하나의 즐거운 상상. 365개의 우주를 품은 365개의 보석 같은 섬. 별처럼 빛나는 여수의 섬은 변화와 도전을 이야기합니다. 섬의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빛의 터널을 따라 섬들의 이야기가 하나의 빛으로 피어납니다. 여수세계 섬 박람회는 섬의 무한한 가능성이 살아 숨쉬는 하나의 거대한 세계를 완성합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6 여수세계 섬 박람회. 이어서 2026 여수 세계섬 박람회 개막사항 준비사항을 공유드리겠습니다. 일단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그 2개월간 주 행사장 여수 돌산 진모지구와 개도 금오도 세계 박람회장에서 관람객 300만 명과 해외 30개 도시 유치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핵심 콘텐츠는 섬 박람회 랜드마크인 주제섬에서는 그 미디어 파사들을 활용한 주제 영상, 이인남 작가 등 초청 작가 작품, AI 공모 영상 등 12편을 연속해서 송출하겠습니다. 두 번째, 섬의 가치를 담은 8개 전시관과 특별 공연장 운영입니다. 섬 문화와 생활상을 전시하고 체험형 콘텐츠하고 그다음에 해외 지방 정부의 세계 섬 문화 공연, 국내 지자체 예술단체의 섬 공연, 예술제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세 번째, 개도, 금오도 등 섬에서 즐기는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섬 캠핑, 섬 트레킹, 섬 힐링 밥상과 섬 반값 여행, 그다음에 여객선 운임 반값 지원 등 섬 여행을 지원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공유하는 것은 다들 이렇게 자료로 돼 있으니까 협조사항을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그 최종 점검은 저희들이 8월 29일 날 사전 리허설을 통해서 한 2만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저희들이 그 최종 그 입장이라든가 퇴장 그런 것을 한번 사전 최종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협조 요청 사항은 우리 부서 산하 기관 그 입장권 자율 구매가 좀 입장권 판매가 부진하니까요. 좀 입장권 자율 판매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보유 매체를 활용한 부서별 활용한 홍보하고 그 개막 기간 중에 부서별로 단체 관람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그냥 그렇게 여기서 말씀하셔도 될 일이 아니고 각 부서에다가 이렇게 좀 접근해 주십시오라고 하세요.
예, 그 공문으로 통보하겠습니다. 공문을 시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이 실제로 홍보가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게 해주시고 입장권 이거 자율 판매한다고 그러면서 네. 곳곳에다 협조 요청하는 건 좋은데 또 이걸 무슨 강제 규매 그런 일은 생기지 않도록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밖에다 많이 팔아야죠. 네. 밖에다 많이 팔 방안을 빨리 만들어서 그걸 협조 요청을 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내부에다가 산하 기관 부서 이런 데서 입장 자율구매 해달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 외부 손님들이 많이 와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여수 밖에 그리고 특별시 밖에 손님들 해외 손님들이 많이 와야 할 테니까 그거를 확보하는 방법을 빨리 마련해서 그걸 협조 요청을 하셔야죠. 이렇게 좀 해주시라. 예, 그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300만이 옵니까? 저희들이 300만 원을 유치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주 행사장에는 245만 명 유치하고요. 그냥 부 행사장에 그 개도하고 금오도 섬에 한 55만 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저 영상 업그레이드 한 겁니까? 예, 옛날 처음에 만든 거 그대로입니까? 예, 처음에 했던 겁니다. 선승은 팀장님. 저 국무회의 때 그 최종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그 계속 영상을 국무회의 송출하고 때 있습니다. 그대로죠. 저 정도 업그레이드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걸 계속 쓸 거란 말이죠 앞으로. 예,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앞으로 2달간 또 하실 거예요? 아니요, 그 개막 중에도 계속 송출해야 되니까요. 여러 버전이 이미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개막을 한 다음에는 그 개막한 상황을 반영을 좀 해야 될 거예요. 예, 자, 저거보다 훨씬 중요한 거는 빨리 크리에이터들하고 접촉해서 SNS를 활용하는 겁니다. SNS를. 예.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4,000명 넘는 4,700명에 이르는 우리 공직자들이면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막강한 SNS 파워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활성화가 잘 안 돼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막강한 어쩌면 AI 이 적응력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활성화가 안 돼 있어요. 그냥 몇 개 그냥 몇 명이 모여가지고 팀 만들어서 거기서 무슨 인터넷 방송 운영한다고 막 이렇게 뉴스 하고 있고 그러는데 밖으로 확산이 안 돼요. 여수 엑스포하고 광주 비엔날레를 통해서 우리의 SNS 역량을 한껏 고양할 그런 방법을 빨리 고민해 주세요. 각 파트에서요. 특히 여수 선박람회는 지금부터 개막을 하자마자 어떤 콘텐츠의 SNS가 어떤 콘텐츠를 담아서 SNS로 확산하냐에 따라서 성패가 결정될 거예요. 초반에 괜찮은 콘텐츠 몇 개 나와서 돌기 시작하면 성공할 거고요. 그거 안 되면 아무리 해도 어려워요. 근데 제가 그 선박람회 이거 준비하는 과정을 보니까 이걸 너무 소홀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슨 이거 홍보한다고 지난번에 잘 됐어요. 사실은 대통령까지 관심 가져주시고 뭐 국무총리도 행안부장관도 계속 다녀서 이걸 지원하게 하고 그건 잘 됐는데 그래도 원래는 그렇게 접근하려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50범이 그냥 성과로 이어진 경우인데 그건 뭐 잘 됐는데 어쨌든 지금부터 SNS를 통해서 이걸 홍보하는 방법을 훨씬 더 훨씬 더 강화해야 됩니다. 혹시 이 중에 다른 분 국장님 말고 다른 분 계신가요? 선박람회 관련해 가지고 안 계신가요? 예. 예. SNS 대책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조직위 차원에서 지금 SNS를 지금 대책을 하고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준비가 한 게? 지금 유명한 그 인플루언서라든가
그 유튜브를 통해서 좀 홍보를 좀 계획을 하고 있고 좀 일부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짐이 어쩝니까? 예? 조짐, 징후. 지금 현재까지는 지금 그렇게 크게 이제 지금 부각을 안 내고 있습니다만 좀 개막 이후로 해서 저희들이 더 확실하게 좀 부각을 시킬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조직위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서 알겠습니다. 조직위만 가지고는 안 될 거예요. 우리 특별시의 역량을 좀 거기다가 여기 홍보팀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연결시키세요. 그 조직에다 맡겨놓고 될 일이 아닐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시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그 노을 그 유명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SNS로 촬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요트하고 유람선을 타고 그 박람회장에 진입하면서 노을을 즐기면서 볼 수 있는 제가 그런 그때, 코스를 짧게 해서 그때 거기 현장 가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아마 그것이 초반에는 제일 좀 관심거리일 것 예. 같다 싶었는데 네. 그런 내용들을 끊임없이 발굴해서 예. 뭔가 이렇게 히트를 친다 그러나 뭐라 하나요? 하여튼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많은 분들이 그거를 보게 하는, 그러니까 킬러 컨텐츠라고 하죠. 예. 그거를 만들어내서 유포해야, 확산을 시켜야, 그래야 요수 엑스포에 사람들이 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교통, 숙박, 안전, 이 부분 손님 맞이를 제대로 할 준비가 제대로 됐는지 최종 점검을 해주세요. 네, 그렇게 특히 하겠습니다. 교통이 지금 좀 심각할 수 있다. 만약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면 그런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예. 알고 당하는 게 최악입니다. 예, 네.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자, 비엔날레 준비 상황. 황희채 문화본부장님. 문화본부장 황인채입니다. 먼저 공식 비엔날레 홍보 영상을 30초 정도 공유드리겠습니다. 네 삶을 바꿔야 한다. 너는 네 삶을 바꿔야 한다. 너는 네 삶을 바꿔야 한다. 너는 네 삶을 바꿔야 한다. You must change your life. 너는 네 삶을 바꿔야 한다. 제16회 광주 비엔날레 개최 준비 및 협조 사항을 공유드리겠습니다. 이번 광주 비엔날레는 9월 5일부터 11월 15일까지 72일간 진행됩니다. 전시 주제는 예술을 통한 자기 변혁의 실천으로 어떻게 변해야 한다고 답을 제시하기보다는 개인과 사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가 어떻게 변화해 왔고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예술을 통해 생각해 보는 전시입니다. 핵심 콘텐츠는 크게 4가지인데요. 첫째, 비엔날레 전시관에서 개최되는 본 전시는 22개국 43명의 작가가 5개의 전시 공간에서 개인의 삶에서 사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변화를 300여 점의 작품으로 표현합니다. 특히 우리 지역 5월 어머니 집 어머니들의 회화 작품, 의제 협약년의 춘설차 관련 회화와 닭이, 권병준, 박창경 작가가 전남 광주 시민이 기증한 금속을 녹여 악기 등으로 만든 시민 참여 작품을 통해 광주의 역사와 일상적 연대도 함께 조명합니다. 작품은 7월부터 설치 중이고 9월 초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파빌리온은 전 세계의 작가들이 본 전시와 별도로 각자의 주제를 가지고 도시 전역에서 선보이는 전시로 27개의 국계기관이 참여해서 전일빌딩 245 등 지역의 역사문화 공간에서 파빌리온 28개관을 운영합니다. 파빌리온은 현재 72% 정도 작품 설치가 진행되었으며 8월 말 설치 완료될 예정입니다. 셋째, 문화관광은 이번 비엔날레에서는 전남 광주 통합을 기념해서 통합 특별 시민에게 입장권 가격을 30% 할인하고 여수 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서 박람회 티켓 소지자도 동일하게 입장권 가격이 30% 할인됩니다. 또한 비엔날레 파빌리온 전시 투어와 셔틀버스, 아트패스 등 전시 연계 프로그램 6개를 운영해서 관람객 유치 및 이용 편의 제공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국제 교류는 지역 문화예술 관계자, 비엔날레 참여 작가, 국내외 미술계 등과 네트워킹 행사를 통해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차세대 전시기획자 11개국 20명을 선발해서 교육 및 전시 참여 작가들과의 교류 등을 통해 세계 미술계와의 국제 네트워크를 확대하겠습니다. 협조사항입니다. 이번 비엔날레는 전남 광주 통합에 따라서 특별 시민들에게 30%라는 역대급 할인을 실시합니다. 각 부서와 산하기관에서는 기 공모를 보냈습니다만 홈페이지, SNS, 전광판 등 보이 홍보 매체를 활용해서 비엔날레 본부 조성 및 홍보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직원 소통 활동 등 시정 현장 연계 행사 등을 통해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이상 공유를 마치겠습니다. 똑같네요. 그래서 선박람회 협조 사항이나 저희가 좀 틀린 것이 이제 붕업 조성을 위해서 저희도 집중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뭐 행정에서는 우리 시 산하기관 51개 기관의 홈페이지나 SNS에 비엔날레 홍보를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문체부에 저희가 문체부 전국 그 전광판 여기에 비엔날레 홍보를 요청을 해가지고 9월부터 전국적으로 50개 전광판에 홍보를 해주기로 이렇게 그거는 예정이 그냥 됐습니다. 비용 없이 해줍니까 그냥? 예, 비용 없이. 문체부에서? 예. 그리고 전남광주 전광판 100개에 저희가 별도로 비엔날레 홍보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거는 계획했습니까? 둘 다 9월 5일로 개막일인데 일부러 맞춘 겁니까? 별도로 맞춘 건 아니고 우연인 것 같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별도로 추진했는데 공교롭게 맞추는 게 괜찮습니까 그게? 오히려 어디가 먼저 정했습니까? 저희가 아마 날짜를 먼저 정한 것 같긴 합니다. 그럼 나중에 정한 팀에서 그걸 좀 조율을 좀 하든지 방법을 찾아야지. 그걸 같은 날 같이 개막을 국제 행사를 동시에 개막을 기존에 이 선박람회는 이게 전남과 광주가 따로 있던 행사라서 합쳐지니까 그렇게. 근데 그래도 그렇지 옆 동네에서 비엔날레 하고 있는데 우리도 같은 날 개막한다 이러면 좀 이런 걸 좀 미리 좀 조율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리 다른 지자체라고 해도 개막식이 같은데 9월 5일부터 비엔날레는 개막식이 9월 4일입니다. 아니 그거는 알겠는데요. 기간이 같은 9월 5일부터 딱 이 기간이 거의 동일하잖아요. 그럼 옆 동네에서 같이 여기 지금 하니까 이걸 연계하려고 의도적으로 했다면 뭐 좋은데 그런 거예요? 그건 아니고 그걸 그렇게 만들어야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과제를 이게 우연히 그렇게 됐지만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상황에 직면한 거예요, 지금. 그렇죠? 네, 맞습니다. 날짜까지 이렇게 맞춰 놓은 것은 뭐 다른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거지만 그래서 이 두 개의 국제 행사를 그러니까 비엔날레 오신 분들이 선박람회까지 가볼 수 있도록 특히 외국인들의 경우는 그런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연계 입장권은 없습니까? 비엔날레 같은 경우에는 선박람회 티켓을 가지고 오면 비엔날레 입장권을 30%를 할인을 해줍니다. 아니 그냥 그거는 그 역대급이라는 게 그거예요? 역대급은 지금까지는 사전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이 30%가 역대급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깎아주는 경우가 있었는데 예전에는 사전 예매하면 15% 할인을 해줬습니다. 아니 광주 시민들에게는 예전에는 뭐 그보다 훨씬 더 처음에 할 때는 자 하여튼 그건 놔두고 그 선박람회 티켓 가져오면 비엔날레는 30% 할인해 준대요. 예. 그러면 비엔날레 티켓 가져가면 선박람회도 30% 할인합니다. 30% 서로 예. 그렇게 약정이 지금 서로 돼 있습니까? 예. 그 홍보가 좀 돼 있나요? 그 홍보는 저희들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둘이 약정만 하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그걸 널리 알려야지 그 효과가 있죠. 그거는 따로 홍보물이 됐던 컨텐츠를 좀 만드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기왕에 같이 하게 됐으니 둘이 이른바 시너지가 나도록 서로 이걸 좀 연계해야 되겠는데요. 사실은 많은 일이 그렇습니다. 많은 일이 세상에 많은 일이 행정 서비스에 많은 일이
상호 연관이 있는 것들을 찾아서 연결시키면, 요즘 특히 연결이란 말이 되게 사회적으로 중요한 그 키워드가 돼 있잖아요. 중요한 어휘가 돼 있잖아요. 연결. 행정의 여러 서비스들도 연결시켰을 때 효과가 커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찾아내서 해줘야 합니다. 특히 이런 경우는, 이런 국제행사는 그 연결을 오히려 양쪽의 강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늦었네요. 빨리 고민하셔야죠. 진즉 이걸 알았으면, 이렇게 날짜가 겹치는지 알고 계셨으면 준비를 좀 했어야죠. 자, 시장님, 예. 대변인입니다. 예. 저희가 그 두 개 행사를 예. 연결시킬 수 있는 그 문화예술 관광 공동 인플루언서 홍보 사업을 지금 기획을 하고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 대변인실이 주관이 돼서 비엔날레하고 저 조직이 지금 공동으로 지금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루언서 한 150명 정도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이 두 개 사업에 대해 또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연결시키는 그런 것들 지금 계획 단계에 있습니다. 좀 더 잘하고 계시네요. 애쓰시네요. 근데 놀랍네요. 홍보실 저걸 하고 있는데 정작 문화본부하고 해양수산, 농림수산 이쪽에서는 모른다? 시장님, 저희 보고 자료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홍보 얘기가 나오는데 그 언급을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쪽 전남 쪽은, 전남 쪽에서 하는 섬 비엔날레, 섬 박람회는 이게 잘 연결이 잘 안 돼 있고, 광주에서 하는 이 비엔날레에는 연결이 돼 있고, 지금 그런 거잖아요. 아니, 이 홍보를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이게 이미 저 홍보 파트에서 준비를 요청을 한 겁니까? 해달라고? 시장님, 저 대변인입니다. 그거는 최근 며칠 사이에 저희가 지금 담당자끼리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연결이 잘 안 돼 있는 것을 지금 말씀을, 그러니까 그 홍보 준비를 하신 건 잘하셨고, 늦었지만 속도를 내서 이걸 양쪽을 연결해서 같이 하는 거 좋고, 홍보 파트가 이렇게 같이 나서주는 게 너무나 다행이고 잘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들이 이미 통합이 됐으면 사전에 홍보팀, 광주 홍보팀하고 뭐 이를테면 지금 전남 그 선박람회 팀은 서로 이게 잘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광주 홍보팀하고 그래도 비엔날레는 거 좀 돼 있고, 그리고 이제 뒤늦게 이게 둘이 같이 한다는 것을 알아서 연결시키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고, 홍보 쪽에서. 자, 그것의 속도를 좀 내십시오. 아이디 하나만 제가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 이제 다 이제 하겠지만, 이제 선박람회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멀어요. 그래서 이제 양쪽에서 홍보할 때 현장에서 홍보도 중요할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사전인데 한 열흘 정도 남았는데 서로 간에 좀 홍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로 간에 홍보를 하는데, 좀 개인적인 이게 편파성이 좀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비엔날레 이 홍보 영상이 너무 잘 된 것 같아. 이거 보면 오고 싶을 것 같아. 근데 미안합니다만 시장님 죄송합니다. 선박람회 홍보하면 그냥 기대한 정도 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양쪽을 엮어서 시장님 말씀에 SNS를 잘 하면, 그리고 다 볼 수 있다. 아까 30% 할인한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 섬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해당 지자체랑 당연히 그렇게 하고, 해외 대사관, 영사관도 양쪽에서 좀 같이 손잡고 각각 공문 보내지 말고 합쳐서 같은 기간이니까 뭐 이렇게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9월 4일까지 하면 20% 할인한다 이거죠. 9월 4일까지 그 예매를 하면, 광주 특별시민 아니면. 그런데 그거는 아는지 모르겠는데 비엔날레 표를 갖거나 혹은 여수 박람회 표를 가지면 상대방이 30% 하는 일은 정말 모를 것 같아요. 타 지역에 오는 분들은 뭐 9월 4일을 뭐 연기하지 않으면 뭐 그 이후에 오는 분들은 가면 저기 이제 그때는 이제 정상 가격을 내고 상대방 가면 30% 할인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아이디 하나만 시장님 말씀 중에 연결이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지금 각자 홍보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통합이 된 이후에 두 행사가 동시에 진행되는데 통합특별시가 대한민국 또는 뭐 고객들한테 주는 특별한 선물로 해가지고 그걸로 해가지고 하나 아이템과 가치를 담아서 홍보 컨텐츠를 만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연결의 가치를. 선물을 우리가 말로만 주는 겁니까? 뭔가 선물 실제로 주는 겁니까? 이 행사 자체가 선물이죠, 시장님. 이 네, 비엔날레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거를 이것이 선물입니다 하고 내는 거는 뭐 홍보라고 하고 그래서 와서 보라 이거죠. 실제로 이 둘을 같이 가면 둘을 같이 보면 실제로 시민들에게 대한민국의 시민들에게 해외 시민들에게 세계 시민들에게 선물이 되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가를 고민을 좀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좀 그 30%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뭐라고 보자. 30% 할인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 역대급 할인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제가 비엔날레 재단에서 당초에 그 통합에 따른 그 뭔가 할인이 뭐가 할 게 있을까 그 고민을 하다가 사전 할인이 15%였는데 이거에 좀 대폭적으로 할인을 해보자 뭐 이런 아이디어로 해가지고 30% 할인 얘기가 나오고 그게 확정이 됐습니다. 전에 최고 할인한 일이 얼마라고 15%라고요? 사전 할인이 15%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옛날에는 광주 시민한테는 할인하고 이런 거 있었어요. 초창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본부장님, 제가 30%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하고 여쭙습니다. 왜 30%입니까 하고. 지금 선물 얘기가 나와서 왜 30%입니까 하고 여쭙어요. 저기 박 본부장님은 왜 30%입니까 거기는? 저희들이 이제 그 사전 입장권 할인을 20%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보다는 좀 높게 하자 해가지고 30%를 아, 했습니다. 20%보다 좀 높게. 예. 비엔날레는 왜 30%입니까? 아마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둘이 서로 같이 같은 시기에 같은 지역 도시가 국제 행사를 둘이 치르면서 둘이 이 행사가 어떻게 연결될 것인지 아무 이 준비가 안 된 상태로 했다는 얘기고요. 지금부터라도 홍보부터 시작해서 같이 좀 가면 좋겠고 그 30% 수준이 적절한지 한번 봐보세요. 이를테면 30%에서 10명 올 걸 13명 오게 하는 게 좋은지 50% 해서 10명 올 걸 15명 오게 하는 게 좋은지 실제로 그게 현실에서 가능한지 현실성이 있는 건지 다 좀 고민을 해보셔가지고 그러니까 목표가 뭐냐에 따라 달라질 거예요. 수익성을 좀 높이는 것이 목표냐 더 많은 관람객이 오게 하는 게 목표냐 제가 볼 때는 더 많은 관람객이 오게 하는 게 지역사회에 더 나을 겁니다. 효과가 이 개최 효과가 그래서 그런 걸 좀 얼른 검토를 하셔가지고 둘을 연결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기간 동안에 이쪽을 찾도록 하는. 근데 시장님 타 지역에서 오는 분들은 할인 안 해준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타 지역에서 오게 해야 하는데 광주 시민들을 30% 할인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래서 아니 그 둘이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도 또는 타 지역에서 오는 분들도 비엔날레도 가면 선박람회 가면 얼마나 할인해 준다. 그러니까 와라. 이건 되게 매력적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잖아요. 엑스포도 보고 선박람회도 즐기세요가 되겠잖아요. 시장님, 그 연결과 관련해 가지고 그 외부 민간 여행사를 통해서 비엔날레하고 선박람회 또 남도 음식 당연히 이렇게 엮어가지고 여행 상품을 1박 2일 내지는 2박 3일 여행 상품을 이렇게 판매할 수 있는 여러 그 프로모션 중에 한 방법이 지금 경제실장 말씀하신 주실장 말씀하신 일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둘을 엮어서 이게 새로운 상품이 되도록 새로운 관광 상품이 되도록 해보자.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여행사를 통해서 여행 상품을 개발해가지고 그걸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선박람회하고 비엔날레 엮어서. 예. 비엔날레도 그렇게 시도를 하는 거예요? 네, 선박람회 주로 하는 거예요? 아니, 같이 이렇게 고민하겠습니다. 비엔날레만은 하는. 그러니까 빨리 이 연결 작전을 어떻게 펼칠 것인지 얼른 모여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걸 저쪽 조직이하고 이쪽 비엔날레 재단이 빨리 만나서 이걸 구체하고 이런 관광 상품, 여행 상품도 더 고민해보고 홍보도 더 고민해보고 아까 그 연결했을 때 효과, 그러니까 가격도 더 고민해보고
이걸 좀 서둘러야 되겠는데요. 지금 뭐 예, 행정부시장께서 양쪽 이렇게 해서 얼른 오늘 오후에라도 바로 해야 돼요. 예. 이거 아까 그 You must change your life라는 거 오바마 육성은 진짜예요? 아니면 실현줬어요? 아니면 뭐 그거 쓴 건가요? 내가 그 궁금하더라고 개인적으로. 그 조심해야 돼요. 예. 그리고 비엔날레는 왜 그렇게 뭐 시끄럽습니까? 그 문제를 여기서 구체적으로 얘기할 건 아니고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예술의 영역에 정치 권력이나 행정 권력이 개입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광주에서 있었던 몇 번의 그런 게 있었는데 되게 이게 말썽이 나는 게 자꾸 문화예술의 영역에 왜 개입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만약 예술가들이 스스로 그렇게 했다면 그건 책임을 져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따로 좀 정리해서 근래에 무슨 파빌리온 명칭을 놓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던데 그 광주에서 가장 보기 안 좋은 가장 좋지 않은 모습 중에 하나가 그런 겁니다. 왜 문화예술의 도시라고 문화중심 도시라고 내나 해놓고 그 문화예술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다른 영역에 의해서 왜곡되거나 그 영역을 비틀어서 밖에서 항의가 있고 광주의 그 이미지를 손상하는 그건 저는 좀 이해를 못하겠어요. 예전부터 우리 그런 사건이 자꾸 비엔날레에서 몇 번 발생하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예술의 영역에 왜 정치가 개입하거나 행정이 개입해서 결정하고 거기다가 왜곡시켜서 이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일을 하는 것 저는 이거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도 제가 지금 그 비엔날레 재단 이사장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나중에 이 사후에 책임을 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 부끄럽습니다. 예술인들이 광주를 향해서 항의하고 개선하라고 책임자 물러나라고 이런 사안이 발생하는 건 광주로서는 몹시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거는 잘 좀 정리 잘 혹시 비엔날레 분 여기 누가 계신가요? 재단에? 재단에서는 오늘 안 왔습니다. 안 계세요? 네. 그리고 아까 그 대변인님 그 홍보 준비하신 거 서두르세요. 예, 바로 속도 내겠습니다. 바로 뭐 예. 그 부시장님께서 챙겨가지고 이게 둘이 동시에 개최가 되는 걸 연결하니까 효과가 있더라. 이것이 이번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혹시 더 말씀 주실 분들 계신가요? 네, 시장님 관광본부장입니다. 네. 예, 섬 박람회 홍보 또 강조도 하시고 해서 네. 저희 관광본부에서는 이제 그 섬 박람회 좀 개최 성공을 위해서 저희가 두 가지 크게 하고 있거든요. 이제 네. 섬 방문 행사를 운영하는데 올해 이제 지자체 처음으로 저희가 섬 방감 여행을 이번에 이제 10억 사업비로 해서 여수를 포함해서 이제 그 8개 시군에 16개 섬 대상으로 해가지고 풀고요. 집중적으로 제가 이제 8월 말부터 여수 세계 섬 박람회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홍보 섬 차원에서는- 방문 행사. 네. 섬 방문 행사 호응이 좀 있을 것 같습니까? 네. 이게 그 큰 것 중에 하나가 섬 반감 여행을 저희가 올해 섬 반감 여행. 예예예. 그래서 8월 말부터 접수를 이제 받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또 이제 섬 반감 여행의 내용은 뭡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16개 섬을 이렇게 이제 관광 수용태세가 잘 돼 있는 섬을 잘 골라서 거기 섬 외에 사는 외부 관광객들을 유입하기 위해서 외부라 하면 예 섬 밖에 그렇습니다. 저희 아니, 특별시 섬을 안에 포함한 그 지역 외에 있는 분들이 오시면은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섬 여수에 있는 섬이다 그러면 예, 여수 외에- 밖입니까? 여수도 해당됩니까? 아닙니다. 여수 지역 외에 있는 다른 여수 지역 지역에 외에? 그렇습니다. 관 외에 있는 분들이 오시면은 저희가 최대 10만 원까지 저희가 이제
그 지역 화폐로 저희가 드리고요. 그래서 섬 박람회 때 한번 오셔가지고 보시고 또 지역 화폐를 활용해서 다시 한번 재방문도 하시고 그래서 두 가지 네. 저희가 하고 있고 또 하나입니다. 다음에는 또 이제 저희가 이제 매월 또 아름다운 섬들을 좀 중심으로 해가지고 10월까지 그래서 이제 그 섬 달빛 문화학교라고 하는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데요. 섬 주민과 인플루언서들이 같이 해서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주로 이제 저때는 이제 그 몇 가지 테마를 가지고 하는데 미식회, 음악회, 뭐 이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주로 인플루언서들을 주로 많이 초청을 해서 그때 집중적으로 저희가 또 섬 박람회 홍보를 저희가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10월까지 해서 매월 한 번씩 이번 달은 8월 28일 날 저희가 이제 고흥에서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과죠? 예, 관광본부의 무슨 과? 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광과. 네네. 개발을 잘 하셨는데 한 가지만 좀 챙겨 볼게요. 그 음식회, 미식회, 음악회 이런 거 주도를 누가 합니까? 주최를 누가 합니까? 예를 들면 미식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4월에 그 기후변화 그 주간 때 외국의 이제 기후변화 대사들 분들 한 70분들을 모시고 주최를 누가 하냐고요? 주최를. 주최는 저희가 하게 되는데요. 저희랑 하면 시가 합니까? 예. 그래서 여수의 그때 경도에 있는 마을 주민들과 그다음에 그 기후변화 협약 대사분들을 모시고 이거 예산은 얼마나 듭니까? 예산은 저희가 뭐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2억 정도 해서 2억이 왜 많지 않아요? 많구만. 아니, 2억이 저기 월 1회씩 해가지고 하는 5회 전체 하는 그 전체 예산입니다. 자, 네. 이것을 저희가 그러니까 시가 주최 주도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이런 일을 주로 하는 사람들한테 맡겨야 합니다. 민간에 이런 일을 하는 기획자들한테 맡겨야 해요. 우리가 기획자들을 공모해 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하려 하거나 우리가 직접 그걸 하려 하지 마시고 이거 잘하는 분들한테 맡기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프로그램 기획자는 따로 있습니다. 예. 프로그램 진행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이 행사 기획 자체를 네네. 우리의 시각, 우리의 관점, 관의 관점에서 하지 말고 시민들 관점에서 하라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그렇게 전환할 수 있으면 빨리 전환하세요. 그러니까 주최자를 우리로 하지 말고 우리는 거기에 뒷받침해 주는 지원자로 하세요. 공무원들이 그런 일을 직접 절대로 물론 뭐 절대는 아니지만 웬만해서는 민간 전문가들보다 잘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분들을 빨리 발굴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아까 나온 무슨 수의계약 방법을 동원하든 어쩌든 빨리 발굴해서 민간의 전문가들이 그 일을 하도록 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제로도 네. 그렇게 지금 하고도 있습니다. 예, 아니, 우리가 주도하지 마시라니까요. 우리는 뒷받침하시라고요. 이 문화예술 영역, 이런 관광 영역, 이런 영역은 우리가 주도하면 우리 색깔이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분들에게 주도하고 우리는 지원만 하세요. 그리고 특히 거기다가 간섭하면 안 됩니다. 그 대한민국이 오래전부터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해온 얘기잖아요. 지원하되 간섭하지 말라. 개입하지 말라.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말라. 이 원칙을 괜찮은 것들일 것 같아요. 섬 반값 여행도 그렇고 섬 달빛 문화 학교 몇 번이나 하실지 모르겠는데 직접 주관하고 주도하려 하지 마시고요. 예. 빨리 그 태세를 좀 전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두 국제 행사에 대한 협조가 있었는데 협조 요청이 있었는데 더 없으신가요? 이제 시간이 좀 많이 돼서 끝내려고 합니다. 어떻게? 예. 그러면 이 자료 좀 띄워줘 보세요. 아니, 그 간부의 이 자료 이거 좀 띄워보세요. 표지 2개 있는 거 없습니까? 네? 얼른 올리기 어려운가요? 제가 얼마 전에 그러니까 전남하고 광주, 옛 전남과 옛 광주에 2026년 특별 조정교부금 3차 지원 계획안
광주에서는 전남에서는 그렇게 돼 있었고 전남의 광주에서는 2026년도 제2차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교부계획 이거 한번 띄우면 좋겠는데 뭐 하여튼 이런 두 개의 결제 표지를 저한테 가져와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간 언성을 높였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 호통치는 건 아니었지만 에이 뭐 이런 걸 저한테 가져와서 물어보세요 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조그만 사건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결제 표지를 뭘로 할까요? 라고 저한테 묻는 데에 하나는 전남 것과 광주 것을 만들어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통합 행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느낌이 여러분들한테도 저는 공무원 노조가 이 점에서 조금 좀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던데 뭐 노조는 그럴 수 있죠. 이쪽 기반인 노조가 있고 저쪽 기반인 노조가 있으니까 다른 의견을 낼 수 있는데 우리는 이미 하나로 통합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 이미 올라왔어요? 아니 요거 나한테 준 자료요. 표지. 아니 그러니까 누가 있으면 얼른 하나 올리면 좋아. 자 하여튼 두 개의 표지를 이렇게 전남 것, 광주 것 두 개를 가져와서 뭘로 할까요? 해서 제가 두 가지 느꼈다니까요. 첫째는 아이고 아직 우리 공직자들 의식 속에 둘이 따로 있구나 여전히. 이 생각을 빨리 있게 해주세요. 빨리. 둘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이제 어디 가서요 저는 광주에 누구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저는 전남에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형식만 그렇게 돼 있고 이게 우리의 과제이기도 해요. 지금 빨리 어떻게 하면 재빨리 통합할 것인가. 제가 4년 걸릴 거라 그래서 아니 우리는 그보다 3분의 1이나 절반이면 끝낼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다 그랬잖아요 아까. 그래서 우리는 이미 통합됐다. 이 의식을 통합의 관점에서 봐줘야 된다. 지금 우리 행정을.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아니 어떻게 단체장한테 시장한테 이 표지까지 어떻게 해야 될지 물어볼 필요가 있을까? 이 정도면 사실 중증이에요. 그러니까 자율성이라고 하는 게 현저하게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사실은 일부 어디 가서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취임하고 나서 한 2주 동안 몹시 우울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그게 바로 이 지점입니다. 다 제 입을 보고 있어요. 800조라고 하는 전공정 팹 4기가 지금 군공하게 들어서게 됐는데 제가 취임하기 전날까지는 그냥 그게 이쪽 어디엔가 투입된다라고 설립된다라고 하는 거였고 그로부터 일주일 뒤에는 이게 이제 군공항으로 확정이 됐어요. 제가 보기에 이거는 제가 어디서 표현을 했지만 천년 전라도 역사에서 가장 큰 구조적 변화를 가져오는 역사적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왜 취임식을 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분위기를 살리고 싶었습니다. 왜 제가 취임식을 안 하고 싶겠습니까? 초대 특별시장인데. 근데 30일 날 800조 팹 전공정 팹 4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분위기를 살려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2주가 지나도 우리 내부에서도 그렇고 밖에서도 그렇고 제가 사실은 많이 당황했습니다. 좋아할 줄 몰라요. 환호할 줄 몰라요. 그리고 이거를 엄청 고맙다는 표시도 안 해요. 제가 이걸 보고 만약 제가 지시를 했으면 그렇게 했을 겁니다. 상공에서 연락하세요. 기업인들한테 연락하세요. 이런 큰 변화가 있는데 우리 함께 기뻐합시다. 플래카드 겁시다. 언론에 얘기하세요. 광고 내고 특집 좀 다루자고 하고 방송도 좀 하고 토론도 하자고 하세요.
대학에다가 여기서 아니 대학이 지금 가장 큰 수혜자 중에 하나 아닙니까? 대학에서도 얼른 나서서 포럼도 열고 지식인들 발언도 하고 기고도 하고 좀 해봅시다. 시민사회에다도 아니 이렇게 큰 일이 있는데 우리가 근데 제가 가만히 있어 봤습니다.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아마도 이전 같았으면 그렇게 했을 겁니다. 나서서. 근데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여러 지역이 비슷할 텐데요. 이 자치 30년이 저 같은 사람들의 영향력은 많이 키웠는데 시민들의 주체적이고 자율적이고 자치 역량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정말 그렇게 키워졌나?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주 지나고 나서부터 제가 조금씩 이제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한테는 구체적으로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관의 힘으로 지역사회가 움직이는 것을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걸 좀 살려나가십시다. 이런 것을 저한테 물어볼 일이 아니라 우리 내부가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움직여야 돼. 지금 움직입시다. 우리가 지금 정부가 지금 그렇게 하자는 거잖아요. 지역주도 성장을 해보자고 하는 것이 지금 3대 메가 프로젝트고 그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중심이 지금 저희 광주,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옛 광주의 광산구에서 지금 군공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에는 저는 이보다 더 큰 기회는 앞으로도 저는 다시는 안 올 거라고 봅니다. 기억하시잖아요. 옛 광주에 아시아문화 중심 도시 조성 사업이 펼쳐졌을 때 5조 2천억짜리였는데 당시에 제가 그때 그 주무비서관이었어요. 단군 이래 최대의 큰 국책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 여기하고 비할 바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전라도 천년 역사에서 가장 큰 경제적 전환입니다. 어쩌면 우리 도시도 산업 구조를 포함해서 도시 사회 전체가 큰 변화를 가져올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 앞에 우리가 반응하지 않는다. 저는 되게 우울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럴 겁니다. 야, 네가 치고 나가면 되지. 그런 사회로 우리가 계속 가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 각 부문이 자율적이고 주도적으로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자율성을 한껏 고양하고 주도성을, 자기 주도성을 키워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지역의 압도적 성장을 이루는 것, 이게 저희들의 저는 지향점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될까? 지금 제가 다시 확인했는데 공직사회가 먼저 나서야 합니다. 이런 정도에 대해서는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하십시오. 제가 지금 업무 보고를 안 받고 있는 이유가 두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을 스스로 해보십시오라고 놔두는 겁니다. 그렇게 좀 움직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간부 공무원은, 공직자분들은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다 하고 계셔야 합니다. 저는 일부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면 정부 예산안이 확정돼 국회로 넘어갑니다. 핵심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 충분히 하고 계시리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조 원 재정 지원, 통합 재정 지원도 잘 챙겨야 합니다. 아마 머지않아서 예산안이 넘어가기 전에 정부의 발표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사용될지. 그러면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으고 우리 내부의 이 지혜를 한 군데로 모아서 이것의 이 효과를 최대화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물론 의회와도 당연히 함께 해주십시오. 그 총력을 다해서 준비를 해주십시오. 저도 앞장서겠습니다.
지난번에 민주당의 그 김민석 당대표는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한테. 2, 3주에 한 번 이상 전남 광주를 찾겠다. 챙기겠다는 뜻입니다. 적극적으로. 어제도 챙기더라고요. 그제도 챙기고. 거기에다가 민주당의 특별시당 위원장도 예산 전문가인 안도결 위원장이 하셨습니다. 지역의 국회의원들께서도 든든하게 힘을 보태고 계십니다. 국회 정부하고, 국회는 물론 정부는 물론 국회와 긴밀하게 움직여서 국비 확보, 20조 재정 활용 방안에 대한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통합특별시가 출범했다는 것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회가 커졌다는 뜻입니다. 기회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그러면 공직사회도 시야가 바뀌어야 됩니다. 기존의 틀, 관행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훨씬 더 시야를 넓히고 일을 다루는 방식도 키워야 합니다. 일의 크기가 커졌으니까 당연히 이게 더더구나 국정과제들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겠지만 의대, 공공항 이전, 통합국립의대 설치 이런 것들은 다 국정과제들 중에 하나들입니다. 이걸 우리가 풀어갈 기회가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 풀려갈 겁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고 더딘 것 같았지만 저도 견디느라고 힘들었습니다. 이 과정을. 그런데 인내심을 갖고 이게 통합특별시에 맞도록 민주적인 방식으로 지역사회의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풀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지금까지 기다렸습니다. 이제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의 시각 시야만으로 멈출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시야를 상당 정도 접목해서 가져가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전체 안에서 우리 통합특별시가 어디 서 있는가? 국가의 전체적인 성장 전략 안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 관점으로 함께 좀 전환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을 국정과 연결해서 어떻게 가져갈지 중앙부처 움직임을 먼저 있고 국회와 정부가 어떻게 움직이면 바로 우리가 대응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좀 준비하고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중요한 국가적 아젠다를 우리가 끌고 간다. 앞장서 이걸 실행한다. 그래서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는 특별시다. 이런 시대적 소명에 우리가 함께 호응할 수 있도록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야를 크게 열고 한 발 미리미리 앞서서 함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회의 마치겠습니다. S였습니다.